드디어 현역가왕 최종회,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이름으로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역가왕 3가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좀 받아왔기 때문에 최종회를 보지 않겠다,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미스트롯4의 시청률을 넘기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최종회인 만큼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현역가왕 3에 나오고 있는 가수들을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이 결승 1, 2차전에 대한 방청 증언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9명의 참가자들의 사진과 함께 이제 이들의 결전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전의 날답게 결승 2차전 역시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됐고요. 생방송 문자 투표를 하는 그 순간에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 결론은 결승 2차전에서도 마스터단의 점수에 의해서 이 참가자들의 최종 운명이 가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하늘로 간 팬을 위한 노래에 박서진 오열 터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박서진 씨가 결승 2차전 파이널 매치에서 대성통곡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결승 2차전 파이널 매치는 탑9이 대한민국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솔로곡을 부르는 현역의 노래 미션이 펼쳐진다고 해요. 그런데 박서진 씨가 한 현역의 무대를 지켜보다가 눈이 벌게지도록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노래 제목을 듣자마자 왠지 슬플 것 같다. 혼잣말로 속내를 내비치게 되었다고 해요. 평소에도 박서진 씨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눈물을 폭발시켰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박서진 씨 감동 잘 받는 걸로 아는데 뭐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감동적일 때 눈물 흘리는 모습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인데 어찌되었든 이 가족들도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이수연, 홍자, 금잔디, 솔지, 김태현, 강희연의 가족들이 등장을 한다. 특히 홍지연의 할머니, 차지연의 아들, 구수경의 어머니, 김태현의 어머니, 강희연의 남동생, 이수연의 할머니 등 이 가족들이 탑9의 마지막 무대를 지켜보며 강력한 응원을 보낸다. 특히나 현역가왕 3에서 부르는 마지막 노래이자 3대 가왕 탄생의 향방을 가르는 최후의 승부처가 되는 현역의 노래 각양각색의 사연이 녹여져 있다라고 해요. 특히 한 가수는 돌아가신 팬분이 계셨는데 그분 따님이 몇 년 만에 엄마를 떠올리며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가신 팬을 위해 불렀던 노래를 선곡했다. 그리고 현역가왕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준 은인을 위한 노래, 부모님에게 바치는 노래, 뭉클한 사연들이 고백되어서 눈물을 터뜨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회차가 10일날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실제로 현역가왕 3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참가자들의 사진과 함께 생방송 문자 투표 번호까지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금잔디 씨부터 홍자, 이수연, 강혜연, 김태현, 솔지, 구수경, 차지연, 홍지윤까지. 자, 이 9명의 가수들이 드디어 혈전을 펼치게 되는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주목받는 참가자들이 몇몇 정해져 있다. 과연 금잔디, 홍자 두 사람이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아시다시피 탑7에 선정이 되냐 안 되냐가 사실 제가 볼 땐 뭐 2차전에서 탈락자가 생기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탑9의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뭐 이때까지 있었던 인식대로 탑7이 누가 되느냐가 결국 향후 방송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탈락에 대한 탈락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건 이 9명이 순위를 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금잔디 씨가 탈락 위기에 갔다가 벌써 몇 번이나 회생을 하며 올라왔고, 홍자 씨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지금 뭐 강력하게는 이 두 사람이 결국 탑7의 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두 사람은 차치하고 논다 보더라도 과연 누가 그렇다면 최종 탑3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자, 이때까지 현역가왕 시즌1에 사례만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탑3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을 끌게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현역가왕 시즌1 같은 경우도 탑3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전유진, 마이진, 김다연 세 사람의 이름이 호명이 되면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 세 사람이 사실상 현역가왕 3 시즌1의 가장 주축이 되는 그런 어떤 참가자들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현역가왕의 마스터단에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물론 다른 가수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이 유독 마스터로 출격을 하거나 많은 활약을 해왔다라는 거는 다들 인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이것은 현역가왕 2 남자 버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결국에는 미스터 트롯 같은 경우는 뭐 미스트롯도 그렇고 탑7이라고 했지만 결국 진선미가 중요하듯이 현역가왕 역시 탑3가 가장 주목을 받는 참가자들로 남겨질 것이 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때 탑3에 2명이나 위치를 했습니다. 근데 현역가왕 2 남자 시즌에서는 10대 가수가 탑3 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엔 또 굉장히 이례적으로 결승전에 10대 가수가 2명이나 안착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연 양과 김태현 양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이 과연 현역가왕 시즌 1처럼 탑3 안에 들어갈 것인가. 만약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탑3 안에 들어가는 가수는 누가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의 이 궁금증이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현역가왕 3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걸 볼 수가 있었는데 MBN 뮤직에는 별다른 영상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전설의 조회수와 비교해놓고 봤을 때 현역가왕 3 참가자들의 영상 조회수가 큰 격차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 물론 뭐 전곡 듣기 16만 회, 서희철 씨가 19만 회, 김한율 군이 34만 회, 그리고 조성환 씨가 38만 회 이런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지윤 씨가 요번 마지막 결승 1차전 때 58만 회를 기록했지만 이수연 양이 31만 회, 차지현 씨 18만 회, 구수경 씨 16만 회, 강혜연 8.4만, 솔지 27만, 빈예서 24만, 홍자 14만, 금잔디 9.1만, 김태현 47만. 김태현 양이 뒤늦게 엄청나게 조회수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의 시간이, 그러니까 본방에 나왔었던 시간과 차이가 나는 유튜브 영상의 시간들이 편집 삭제됐다라는 의혹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려보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사실 현역가왕 3 참가자들의 조회수가 이제 막 시작한 무명전설 프로그램과 비교해놓고 봤을 때 엄청난 격차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현역가왕 3에서 안 그래도 결승 2차전 때 이들의 점수와 순위가 심상치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금잔디 씨가 이러한 말을 했죠.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맡았다. 홍자 씨는 14년간 우려낼 때를 우려낸 곰탕 보이스를 또 한 번 들려드려서 일본까지 그 감성을 널리 퍼뜨려보겠다. 또 이수연 역시 자기가 누구보다 최고라고 생각한다.
감성도 최강이라 생각한다. 강희연 씨는 이번에 정말 자기 좋은 성적 내고 싶다. 1등 한번 해보고 싶다. 김태현 양은 한의 정서를 담고 있는 노래를 국악과 트로트를 함께하는 현역으로서 자신이 꼭 한의 가왕전에 나가고 싶다. 솔지 씨가 어우소리라는 별명 쉽게 얻은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 별명에 금가지 않게 꼭 가왕시켜달라. 구수경 씨는 가왕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10년간의 무명의 서름을 한 방에 풀 수 있을 것 같다. 차지현 씨 역시 자신의 무대 경력으로 봤을 때 가왕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해보고 싶다. 일본까지 압도하고 싶다. 홍지윤 씨 역시 한일 음악을 공부를 많이 해왔다.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꼭 한번 1등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어떤 노하우를 이야기해요. 한국의 트로트팀의 어떤 리더로서 자기가 올라가고 싶다라는 금잔디 씨의 이야기가 있는데, 금잔디 씨는 지금 탑7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홍자 씨 역시 일본 팀까지 감동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금잔디 씨와 마찬가지로 탑7 안에라도 들어갈 수 있을지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자, 이수연 양이 이제 사실 문제점이 시작이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 헤쳐나가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10대 가수들에 대한 편파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최근 결승전에 오면서 그게 극에 달했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수연 양도 굉장히 위태롭다. 강희연 씨가 이제 탑7의 7위 정도로 위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밝은 에너지로 승부하겠다라는 전략을 설명했고, 김태현 양 역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수연 양과 더불어서 탑7 밖으로 밀려날지도 모르는 마스터단의 횡포가 있지 않을까, 마스터단의 편파 판정이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솔지 씨는 사실 마스터단의 지금 원픽 중에 한 명이라 탑3 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단의 점수로 탑3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탑3 안에 안착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솔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양한 퍼포먼스와 자신이 잘 부르는 가창력으로 승부를 보겠다. 구수경 씨는 사실 탑7 안에는 안착이 됐다곤 하지만 이게 아쉽게도 구수경 씨가 실제로 탑3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수경 씨가 강희연 씨와 더불어서 6, 7위 정도의 위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차지현 씨가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3 안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뭐 사실 경력이나 뮤지컬 형태로나 마스터단의 원픽으로나 탑3 안에 빠지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탑3의 이 공통점은 마스터 판정단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스터단이 준 바로 결승 2차전 무대 점수 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생방송 문자 투표와 신곡 음원 점수로 이것을 대체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차지현 씨도 탑3, 홍지윤 씨도 거의 1, 2위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마스터단 점수도 굉장히 우수했고 대국민 투표를 계속 1등하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 문자 투표까지 갔을 때도 홍지윤 씨는 최종 1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게 홍지윤 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탑7 멤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우열이 가려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탑5는 우열이 가려졌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요렇게까지 탑5잖아요. 홍지윤, 솔지, 차지현, 구수경, 강희연. 그럼 이제 누가 문제가 되느냐? 금잔디, 홍자, 이수연, 김태연. 자, 이 4명의 각축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방청 증언에 따르면 사실 이 순위도
굉장히 아쉽지만 이 4명의 운명이 결국에는 마스터단의 점수로 1차 갈리고 2차적으로는 결국에는 생방송 문자 투표로 갈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문자 투표가 매우 중요한데 금잔디, 홍자 두 사람이 대국민 투표 순위에서도 밀려나 있는 만큼 과연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운명대로라면 이수연, 김태현 양이 당연히 탑7 안에 들어가야 하는 시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될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까지 보여줬었던 이 현역가왕 3의 마스터단과 제작진의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순위도 굉장히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구수경 씨 같은 경우도 탑7을 장담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방청 증언을 통해서 왜 많이 쏟아졌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탑3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어찌됐건 내 가수가 몇 위를 차지하느냐라는 부분은 많은 팬분들에게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탈락자를 가려본다면 대국민 투표 순위가 밀린다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어떻죠? 여기에서 이 가수가 뭔가 생방송 문자 투표와 같이 국민 투표 점수가 좀 낮았던 그런 가수들은 탈락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요렇게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누가 탈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잔디 씨가 유력한 탈락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탈락자가 2명이 나온다면. 그리고 그 수순대로 그 다음 탈락자는 홍자 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자 씨는 진작에 탈락했어야 된다 라는 비판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이 실력 여부에 대해서 많은 혹평을 시청자들에게 받아왔기 때문에 아마 금잔디, 홍자 두 사람의 탈락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이 이수연 양이 들어가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이수연 양 같은 경우도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생방송 문자 투표와 대국민 투표 순위를 놓고 본다면 이수연 양이 이 탑7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 탑5 안에 탑3 안에 들어갈 거냐?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드릴 이 순위에 대한 이야기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강혜연 씨도 좀 위태롭죠? 탑5 정도로 턱걸이가 되지 않을까? 김태현 양도 탑3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방청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지 씨가 사실 워낙 판정단의 점수가 좋기 때문에 탑5 안에는 물론이거니와 탑3 안에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구수경 씨가 다크호스이긴 하지만 판정단에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탑7 안에 6, 7위 정도로 위치하지 않겠냐. 차지현 씨 역시 마스터단의 열렬한 이 픽을 받고 있다 보니 탑3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이 많이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지윤 씨. 사실 홍지윤 씨는 뭐 탑3에 이미 거의 뭐 선정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국민투표, 뭐 대국민투표, 마스터 점수 전부 다 준수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주축으로 나와져 있는 이야기들로 한번 탑7 순위를 가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탑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홍지윤, 솔지, 차지연 세 사람이 되지 않겠냐. 탑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수연, 김태연, 그리고 구수경 세 사람 중에 2명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리고 탑7 안에 들어가는 참가자 중에 이 강혜연 씨가 들어갈 거고, 사실 여기에서 이제 뭐 홍자 씨가 또는 뭐 금잔디 씨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 요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가 아마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이 순서대로 1위부터 7위까지 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홍자, 금잔디는 탈락 또는 제일 하순위,
그리고 홍지윤, 솔지, 차지연, 이수연, 김태현, 구수경, 강희연. 아마 요 사람들이 탑7 안에 들어가고 탑3에는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이수연, 김태현 양이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반전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 여기에서 2명의 탈락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 순위가 다 뒤바뀝니다. 그러면 이수연, 김태연, 홍자, 금잔디. 홍자, 금잔디는 어떻습니까? 8위, 9위. 이렇게 놓여질 수 있는 건데 이게 홍자, 금잔디가 아니라 이수연, 김태연 두 사람이 8위, 9위 점수를 받았다라는 설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순위가 완전히 바뀌죠? 어떻게 됩니까? 홍지윤, 솔지, 차지연, 그리고 구수경, 강혜연, 홍자, 금잔디. 이렇게 탑7이 되고 나머지 8위, 9위에는 이수연, 김태연. 이 두 친구가 가장 하순위를 받게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방청 증언을 통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 보실 수 있죠? 제2의 빅예서 사태가 또 한 번 마스터단의 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여러 번 강조를 제가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무리 이 이수연, 빅예서 이런 친구들이 생방송 문자투표 점수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마스터단의 판정단 점수가 1200점입니다. 1200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만약 요번에 이수연 양이 받은 빅예서 양이 받은 그런 굉장히 낮은 점수가 또 한 번 결승 2차전에 나왔다고 본다면 이 두 친구가 한 명은 탈락했고 나머지 한 명은 김태현 양과 함께 더불어서 결국 8위, 9위에 놓여졌다라는 이 설이 사실이라면 이거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못 뒤집어요. 왜냐하면 생방송 문자투표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다시피 그 점수 차이를 메꾸기란 굉장히 어려운 격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연, 김태현 두 친구를 응원하는 분들이 너무나 지금 답답한 심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홍지윤, 차지연, 마스터단의 픽을 많이 받았던 가수들이 탑3에 들어가는 건 물론입니다만 그 와중에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는 구수경 씨가 탑3에 들어가지 못했고 앞에 말씀드렸던 홍자와 같은 탈락 위기에 갈 법할 가수가 또 한 번 탑7 순위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2월 17일, 그러니까 3월 3일 날 방송한 편집 사고 당사자다. MBN 관계자분들께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해본다. 나는 김태현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현역가왕 3번의 방청을 위해 녹화 전날 여수에서 출발하여 무박 일정으로 파주 녹화장을 3번이나 다녀왔다. 그런데 현장에서 태연이 무대를 직접 응원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피곤함보다 설레임이 컸다. 그런데 현역가왕 3라는 프로그램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한 인천공항 외국인 분들께 선물도 줬다고 해요. 김태현이라는 어린 가수, 가수들이 결승전에 올라간 게 놀랍다고는 했지만 올라가고 나서 예전같이 편협된 편파적인 점수를 주는 이 방송 프로그램의 모습에 엄청나고 상당한 실망감들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급기야 이러한 말도 나온 상태입니다. 현역가왕 3는 공정하지 못하다. 특정 가수에게 유리하도록 편성된 그런 기획이다. 힛, 즉, 이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홍지윤 씨밖에 없잖아요. 홍지윤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라는 사실은 모르는 시청자가 없을 거다. 보통 가수들의 무대는 평범하다. 백댄서 몇 명이 고작이다. 하지만 홍지윤 가수의 무대는 돛담배 세트까지 등장을 한다. 개인이 꾸미는 무대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경쟁인지 모르겠다. 결승 1차전에서 옷 한 벌은 건졌으니 노래를 부를 때를 보면 예선전을 거쳐오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말, 트롯을 계속하려면 민요 색깔을 더 빼야겠다. 근데 옷 한 벌은 건졌으니
이 정가풍의 색깔을 아주 강하게 노출한 노래였음에도 이 정가가 우리나라 전통가락인 시조창을 말하는 건데 누구도 이런 리듬을 노골적으로 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지일 씨에 대해서 국악을, 민요를 빼라고 해놓고서는 왜 정가를 부는 것에 대해서는 극찬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자음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건 김태현 양인 것 같아요. 김태현 양의 노래 결승전의 승부는 문자투표에 의해 우승이 결정된다. 그런데 1차전 노래를 방송사 측에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고의적이었다. 왜 3분 48초 분량의 무대를 2분 36초로 줄여 유튜브에 올린 것이냐. 왜 3분의 1이나 경연 중에 나왔던 모습을 삭제하는 것이냐. 이게 악의적 편집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비판이 솟구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역가왕3의 마지막 최종회가 이제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승자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본 시청자들을 완전히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빈예서 양과 아버님의 심경은 어떨 것이고 이수연 양과 김태현 양은 이용당하는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 내용을 좀 볼게요. 역시나 이 현역가왕 제작진은 영리했습니다. 또 한 번의 예고편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 지금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이 무명전설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무명전설의 조회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평균 참가자들의 유튜브 조회수가 다 수만 뷰예요.